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난한 사랑 노래, 자,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달려 있고요. 자, 기억 속의 들꽃과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 상황을 확인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 하나 나가고, 자, 기억 속의 들꽃 학습 활동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품 안내부터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책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습서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작품 안내 보시면 가난한 사랑 노래는 1988년에 발표된 시로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하겠는가 라는 표현이 반복이 돼요. 자, 우리 반복은 운율과 강조의 효과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고향을 떠나 어렵게 살아가며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만 하는, 자, 배경은 1970에서 80년대 도시 노동자의 가슴 아픈 현실을 강조하면서 나타내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배경은 언제다? 7, 80년대. 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 농촌이나 시골에서, 자,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주해온 젊은 노동자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적인 표현이 많다고 했어요. 볼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자, 우리 이 부분이 반복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것을 모르겠는가가 반복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뭐해? 가난하다고 외로움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모르겠니? 당연히 알겠지. 자, 가난해도 감정이 있어. 외로움이란 감정은 느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모르겠는가. 의문형. 자, 의문형 사용해서 뭐예요? 설의법. 설의법 뭐죠?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가난해도 외로움을 알아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설의법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반복은 운율과 강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복도 사용합니다. 자, 설의와 반복을 사용했으니까 당연히 감정이 강조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필기를 해주세요. 자,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파란색. 자, 파란색은 오히려 더 춥고 외로운 느낌을 들게 만들어주겠지. 자, 그래서 뭘로? 시각적인 심상으로 외로움을 더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니? 바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외로움. 자,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뭐뭐 하겠는가? 역시 설의법이죠. 자, 가난해도 두려움이 있어 라는 얘기. 두 점을 치는 소리. 자, 우리 여기 네모한 부분은 시대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두 점 새벽 2시라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나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소리는 전부 다 뭐예요? 청각적 심상이죠. 아이고야. 자,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요. 자, 뭘 보여준다? 배경. 자, 도시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주는 역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도 표시를 해볼까요?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은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자, 힘겨운 도시 노동자의 삶을 보여주는 소리, 청각적 심상이다. 자, 가난하다고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뭐뭐겠는가. 자, 그리움으로 바뀌어요, 이번에는. 아, 우리 여기다가 두려움. 어머님 보고 싶소. 자, 우리 시에서 어머니는 항상
그리움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머니 보고 싶소, 그리움. 수없이 내어보지만, 자,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하지만 갈 수 없어. 왜? 돈 벌어야죠. 쉬지를 못하니까. 자, 그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자, 새빨간 감, 시각, 바람 소리, 청각. 자, 그려보지만, 자,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당시 도시화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죠. 젊은이들이 도시로 돈 벌러 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 노동자가 되고, 그리고 노동자가 됐는데 공장이 쉬어야지 집에 갈 거 아닙니까? 못 쉬니까 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리움. 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뭐겠는가. 자, 이제 사랑을, 당연히 사랑도 알죠. 하지만 어때?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자, 뜨겁다. 촉각.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내 등 뒤에서 터지던 네 울음. 자, 울음은 소리. 그래서 여기도 청각. 등 뒤에서 터졌으니까 못 보지? 소리만 들려. 자, 지금 뭐야? 사랑하는데 이별할 수밖에 없어. 왜?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바로 우리 위에 나왔던 어떤 것, 바로 외로움이나 혹은 우리 뭐 나왔니?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들을. 자, 이 자연스러운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근데 우리 봐봐, 순서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서술어가 앞으로 나와버렸죠. 자, 우리 한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뭐가 사용된다? 도치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삶의 조건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가난한데 이거 버려야 돼. 하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죠. 바로 그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학습활동 볼게요. 가난한 사랑 노래는 고향을 떠나 도시 노동자로 살아가는 가난한 젊은이의 삶을 노래한 시다. 시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시의 내용을 파악해보자고 했는데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한 젊은이가 달빛이 비추는 눈이 쌓인 골목길을 쓸쓸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떠오를 수 있고요. 자, 우리 새파란 달빛은 외로움을 더 부각시켜줬죠? 자,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그때 두렵지만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새벽에 퇴근을 하는 젊은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할 수도 있고요. 또 젊은이가 사랑한 사람이 우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괴로워하며 걸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쉽게 떠오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때? 가난하니까 도시 노동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많은 감정도 버려야 한다는 의미, 바로 서글프고 원망스러운 기분이 들 겁니다. 자, 그럼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 하겠는가 라는 표현, 서리적인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그래서 쉽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으로 표현해. 이게 서리법이라고 그랬지. 우리 얘가 보다. 서리법이고요. 가난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는 반복법도 썼고요. 자, 그래서 강조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 의도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아까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2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자, 우리 이 부분에 우리 아까 표시를 다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들과 다음 기사를 참고해서 사회문화적 배경 정리해 봅시다. 1960년대 후반 봉제 공장 800여 개가 밀집해 있던 평화시장에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미래를 꿈꿔야 할 10대 중반의 나이에 환기장치 하나 없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14시간 이상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이 많았고요. 특히 도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았다는 것. 자, 그럼 이웃의 한 젊은이에게 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죠? 이웃의 젊은이는 뭐니? 바로 산업화 시기에 도시로 이주해온 농촌의 젊은이입니다. 자, 창작 의도는요. 1970에서 80년대 도시 노동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젊은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바꾼다면 이웃의 젊은이 어떤 사람일까? 자, 여러분처럼 힘들게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취직을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젊은이들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를 못했던 기억 속의 들꽃. 이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속의 들꽃은 피랑길에 고아가 된 소녀를 중심으로 전쟁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다.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우리 배경은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했고요. 자, 공간적인 배경은 전라북도 만경강 다리 근처의 어떤 시골 마을입니다. 자, 중심 인물은 명선이라는 소녀였고요. 자, 그리고 기억 속의 들꽃은 들꽃과 같은 삶을 살다간 소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그렇고요. 자, 소설이니까 구성 단계랑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작품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빈칸을 채워보자. 자, 그래서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보자.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피란민이 떠난 자리에서 꾀죄죄한 명선이를 발견하고 명선이는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주고 자, 우리 금반지는 명선이의 생존 수단이라고 했고 어른들의 환심을 사면서 어른들의 탐욕을 부각시켜주고 결국에는 금반지 때문에 혹은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게 되죠. 자, 나의 부모님이 금반지 출처를 캐묻자 명선이는 집을 나가고 당산 숲속 소나무 위에서 명선이가 여자아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이것도 특이한 행동이라고 그랬지? 왜 그런다고? 전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 비행기의 폭음에 놀란 명선이는 다리 위에서 떨어지고 혼자서 다리 끝까지 갔다가 반지가 든 주머니를 발견하지만 강물에 떨어뜨립니다. 자, 명선이의 특이한 행동. 자, 왜 남자인 것처럼 했어? 바로 험난한 피난 생활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남자아이인 것이 살아남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 자, 사람 밑에 깔리며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공습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자, 어머니 시신 밑에 깔린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자, 비행기를 유난히 무서워합니다. 왜요? 바로 공습 때문에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자, 끊어진 다리 철근 끝에 금반지를 숨겼어요. 왜요? 자, 금반지는 생존 수단이죠. 바로 어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음 장면에서 들꽃이 의미하는 것. 자, 들꽃은 명선이와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교각 위에 두껍게 쌓인 먼지 속에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이었다. 자, 바로 콘크리트 더미에 피어난 들꽃은 전쟁 중 부모님을 잃고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명선이의 강인한 생명력. 자, 강물로 떨어지는 들꽃은 다리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한
명선이를 상징하고요. 자, 들꽃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쟁 때문에 죽은 명선이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들꽃이 의미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회문화적 상황 볼까요? 자, 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뚫고 피란민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 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부치 따위 물건을 식량하고 바꿨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양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6.25 전쟁으로 피란 가는 사람이 많고 식량도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때문에 피란민들은 어때? 자, 피란 다니고요. 너무 힘들고 동양하거나 도둑질하기도 해요. 명선이는 원래 도시에서 살았다면 곱게 잘 자란 여자아이일 텐데 영악하고 뻔뻔해졌어요. 또 금반지를 하나씩 내놓으면서 어른들의 어떤 속마음을 다 꿰뚫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 원래 시골 사람들이 인정이 넘치는데 피란민을 달가워하지 않고 인심도 야박해지고 바로 계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작가가 전하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삶을 힘겹고 황폐하게 만드는 전쟁과 그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한다. 자, 그리고 전쟁 때문에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의 주제가 뭐라고? 전쟁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비극, 전쟁의 비극성,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라고 했죠. 자, 그럼 오늘날의 현실과 관련 지어서 이해해 볼까요? 자, 예시답안만 봅시다. 2011년 시리아 정부는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군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 사건으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반군이 생겨나 정부군과 싸우면서 시리아의 내전이 시작되었다. 시리아에서는 8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으로 인구의 절반이 난민 신세가 되었고 3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 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아이로 이들은 부모를 잃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다. 자, 이렇게 전쟁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명선이와 조사한 사람이 나누는 가상대화. 그러면 위에서 조사한 사람은 누구? 우리 시리아 내전을 겪은 사람과의 가상대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전쟁 때문에 받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명선이처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쟁이 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단원에서는 문학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해 봤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인물의 말과 행동, 인물들 간의 관계, 다양한 사건을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면 작품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현재의 관점과 맥락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맥락이 뭔 줄 알죠? 바로 이 작품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나 공간과 같은 것들이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의 관점, 그리고 당시가 아니라 현재 그 일이 일어난다면 현재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문학 속에 담겨져 있는 시대상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평전을 읽어보라는 건 됐고요. 자, 시대와 관련된 단어의 뜻, 시대, 세대, 기간, 시절. 자, 어떤 의미인지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번 단어는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